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트론, 리플, 쿼텀을 짧게 보고요. 바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플 차트를 설명을 드릴 때는 가자이제님이 메일로 이제 차트를 공유해 주셔서 그 부분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채널 운영 목적을 다시 한번 이제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제가 물론 채널 운영 목적을 며칠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운영 목적을 띄워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직 그 채널 운영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리딩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매매 전략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시장에서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것이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 시장에서 놓치는 부분 같이 이제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채널 운영 목적이. 그래서 이게 리딩을 하는 채널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달러 차트를 볼 건데요. 일단 오늘 장중에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시간봉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이 15이평선,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오른쪽 팔을 만들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15이평선을 이 당시에요, 훼손하지 않으면서 올라갔다, 채널 상단부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7월 13일 14일 전에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고, 채널 상단부가 지금 이제 14,500달러인데 14,500달러를 터치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한번 흔드는 과정, 두 번 흔드는 과정을 거쳐준 이후에 그 다음에 채널을 넘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알트코인이 순환매 상승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15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 15이평선 깨지면서 나왔던 악재는 있었죠. 파월 의장이 뭐 리브라 관련된 뭐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금리 인하 어떤 발언을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단기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그 주식장으로 들어간 돈 때문에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뭐 스케줄대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세력들이 이런 스케줄을 그럼 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털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흔드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조정을, 그 퍼즐성 기사를 내보내면서 조정을 줬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빨간색 추세 라인 보시면요, 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만들 때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두 개를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어깨 라인을 만들고 이때 이제 돌파가 됐죠. 이날 이제 7월 8일 날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된 이후에 지금 상승을, 이 15이평선 따라서 상승을 해주다가 어제 이제 깨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일단은 이 추세 라인을 지켜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돌파해준 이후에 일단 목표치까지 가진 못했지만 목표치까지 가기 전에 그냥 눌러줬다. 눌러줬고 일단은 이 추세 라인을 훼손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11,700달러까지 지켜주면 더 좋은 거예요. 11,700달러가 지난번 저항 라인이었고 목표치였기 때문에 그 11,700달러까지 올라와서 봉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일봉을요 마감해준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제가 일봉에서 이제 21이평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1이평선 한번 고쳐보면요, 지금 일단 잠깐만요, 지금 약간 왜곡이 있어서, 예, 보시면 지금 이제 21 이평선이 이렇게 이 각도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로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고, 현재 봉은 일단 장중에는 21 이평선을 깼었는데 현재 봉 위치는 21 이평선 위에 있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봉 마감이 21 이평선 위에서 끝나는지 그 부분하고, 거기에 더해서 11,700달러, 그러니까 지난 이제 지지라인, 그리고 이제 저항라인으로 작용됐던 이 11,700달러 위에서 봉 마감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1,700달러, 물론 이제 21이평선에서만 위에서만 끝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11,700달러 위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아침에 이제 일봉 마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뭐 이걸 이탈해서 이 상승 추세가 지금 21 이평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이제 이더리움부터 볼 텐데 이더리움 이 0.025 0.0244인데 이 2018년도 최저점이었던 자리죠. 그래서 이 라인을 이탈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탈을 했고,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이 2016년도 이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를 축소해 놓은 게 이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진행될 것인가?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0.024 라인을 깨고 한 3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요. 이렇게 이탈된 상태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상승해 줄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보시면 역회된 숄더 모습을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3개월 정도 앞으로 딜레이가 된 이후에 급상승을 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2016년도 이제 모습을 가서 보면요. 지금 이때 지지라인은 0.01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0.013을 이렇게 이탈을 했죠. 깨고 내려온 이후에 보시면 한 차례 이제 반등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0.013을 장중에 돌파했는데 봉 마감을 0.013 위에서 못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 빨간색 15일평선 위로 안착을 못합니다. 안착 못하면서 15일평선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찍을 때까지 15일평선을 맞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3개월 정도의 추가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이더리움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러면 과연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건데, 여기에서 상승을 다시 올라와서 이 0.024 위로 안착을 해주면서 15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0.024 라인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15일 이평선에도 바로 이제 안착해주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시면 이때와 이제 다른 점은 있어요. 뭐냐면요. 이때랑 다른 점은, 이때는 이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이 15일 이평선에 이렇게 안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따 한번 있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안착했다가 맞고 떨어지고 안착했다가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도미넌스 차트라든가 물론 이제 알트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차트 모습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만약에 그 2016년도 패턴대로 그대로 진행됐을 때는 뭐 3개월 좀 더 이제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되겠지만, 도미넌스 위치상 그리고 비트 위치상 봤을 때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올라와서 0.024 라인 위로 올라와 주는 게 좀 저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3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15일 이평선 위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안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트론을 볼 건데, 트론은 그냥 이더리움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 저점이었던 지금 273 사토시를 깨고 내려온 상태인데, 여기서 트론도 마찬가지로 이 15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리 이 15일 이평선 위로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이더리움과 같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안 그러면 트론도 여기서 이 15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조정 국면으로 뭐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이더리움만 들어가고 뭐 트론은 안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아마 전반적으로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3개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돌려 세운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돌려 세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돌려 세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지금 일단 뭐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에서 이탈하고 내려온 이후에 지금 이 추세 라인은 지금 보시면 이 2017년 3월과 그 다음에 12월 저점을 잇는 추세 라인인데, 일단 보시면 이 추세 라인도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 살짝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추세 라인 이탈이 됐는데, 여기서도 일단 빨리 이 위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물론 약간 이거는 그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각도가
지금 이 각도가요. 우리 골프 치면 그 골프 맞는 공 맞는 순간에 그 미미한 각도의 차이로 나중에 그 골프공이 안착하는 그 지점은 엄청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 각도에 따라서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 라인, 제가 그린 이 라인을 살짝만 조정을 해도 사실 이게 지지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위치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이탈되게 그렸는데 이거를 이제 지지받게 그릴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기서 살짝 이탈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뭐 이더리움, 트론과 마찬가지로요. 리플도 여기서 빨리 다시 이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이 리플의 이 모습은 2017년도 이때와 이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본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이 모습이 진행되고 저점을 깨고 이탈해서 내려오죠. 내려오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 이탈해서 내려왔던 이 지점을 만약에 이제 4,000사토시라고 하면 4,000사토시 깨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추가적인 조정을 거쳤는데, 물론 이때는 좀 더 조정이 더 나왔어요. 근데 이 기간은 이때는 이제 보시면 한 달입니다. 한 달. 11월 2일에서 11월 2일에서요. 12월 초기 때문에 한 달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더리움은 3개월 조정인데 또 이제 리플은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맞지 않습니다. 일단 뭐 이더리움하고 리플하고 만약에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을 똑같이 2016년도와 이제 비슷하게 놓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3개월, 리플은 이제 한 달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차라리 이 라인에서 바로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 그냥 의견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퀀텀 보도록 할게요. 퀀텀, 리플 차트를 잠깐 가자이제님이 써주신 그거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제 가자이제님이 메일을 보내주셨거든요. 리플 차트 관련돼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가자이제님이 리플 차트를 이 추세 라인 리플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고, 이 추세 라인을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뭐냐면 이 채널 중반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상시 이제 그렸던 그림과 다르게 이제 그려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그때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가자이제님이 오늘 이 그림을 다시 이제 그려준 이유는 뭐냐면, 보내주신 이유는 이때 보면 이렇게 공간이 좀 남아 있었다. 그래서 공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론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빨간색 이 추세선을 따라서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해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아마 얘기해 주고 싶어서 아마 이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만약에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으로 어느 정도 이 지금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승 국면으로 진행됐을 때 지금 이제 가자이즈님이 주신 의견은 뭐냐면, 목표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요, 이제 여기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채널의 이 자리와 이제 이 자리로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목표, 첫 번째 목표치는 이제 2.5달러, 그리고 두 번째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2017년도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상승, 그리고 한 달 동안 쉬어주고 다시 두 번째 상승을 했던 5월달 상승했던 위치와 동일한 위치로 봤을 때는 5.1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5.1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정고점을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근데 이제 이때는 사토시, 그 BTC 마켓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리플이 2만 사토시를 넘어가줘야 된다. 왜냐면 만약에 비트코인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5.1달러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2만 사토시는. 그래서 결국엔 그러면 BTC 마켓에서 리플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그려주셨는데, 좀 더 이제 이걸 자세하게 이제 일봉으로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 이 채널 하단부가 이제 3.16달러입니다. 3.16. 그래서 오늘 잠깐만요. 달러 차트로 한번 볼까요? 리플 달러 차트로 얼마까지 빠졌는지 볼게요. 지금 오늘 3.19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물론 공간이 뭐 0.003 남아있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메꿨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지금 가자이지님이 주셨던 채널 하단부까지 보시면 채널 하단부까지 거의 이제 찍어주고 올라왔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가자이즈님이 주신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퀀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지난번에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이제 퀀텀이 좀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 50주 초록색 50주가 아니죠. 51 이평선. 죄송합니다. 51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 이평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제 장기 평선 돌파 시도를 한 다음에 눌러줬는데 51 이평선 이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는데 일단 다른 알트코인들은 보시면 지난 저점을 이탈했는데 일단 퀀텀은 일단 지난 이제 5월 14일 저점을 아직까지 이제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이탈하진 않았고 일단 퀀텀은 대신 그 전에 보시면 2018년도 2018년도 저점을 미리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켈처스킴님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세력이 매집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세력이 고점에서 매집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고점에서 당연히 정리를 할 겁니다. 세력들도 만약에 그럼 세력이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단 쭉 하락을 해주고요. 하락을 해준 이후에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어떤 박스권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바닥에서 이제 한번 쭉 흘러내리고 바닥에서 박스권 모습을 보였죠. 이 박스권 모습을 보일 때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주면서 윗꼬리가 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꼬리가 달릴 때 이거는 세력들이 이제 매집 흔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시면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제 실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이 퀀텀을 매수를 하고 그래서 끌어올렸다가 윗꼬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려놓은 겁니다. 다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올려줬는데 털고 나가라. 이 정도 올려줬는데 털고 나가라. 그래서 이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일단 물량을 뺐고 그 이후엔 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는 윗꼬리가 달리죠.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그리고 거래량이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이렇게 이때 장기평선 닿는 터치를 할 때도 거래량이 실렸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또 이제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다시 52평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안 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집을 했던 세력이 퀀텀을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 퀀텀을 관리하는 세력이 매집을 하고 일단은 털고 나간 흔적은 없는 겁니다. 털고 나가는 흔적은 없고 그냥 하락만 시켜놨다라고 하면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퀀텀도 그렇고 네오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퀀텀하고 보시는 것처럼 네오 같은 경우도 이제 퀀텀하고 이제 비슷하게요. 먼저 이제 그 전에 2018년도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52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번 지금 깨고 내려왔는데 일단 2019년도 저점은 2019년도 5월달 저점은 아직까지 깨지 않았다. 이렇게 오히려 저점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네오도 그렇고요.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저항 라인 2018년도 저점이었던 16만 사토시 이 16만 사토시를 터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옵니다. 이때도요.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실어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가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매집하는 게 개인들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코인 네오라고 하면 네오코인, 뭐 퀀텀이라고 하면 퀀텀, 리플이면 리플 이런 각각의 알트코인들을 관리하는 세력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매집을 해주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것도 티 안 나게 매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거래량만 실어주고 윗꼬리도 안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잭 오본트님이 써주신 잠깐만요. 일단 고철룡님이 그 XRP 롱 차트를 이제 봐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XRP 롱 차트가 지금 XRP가 롱 물량이 많아서 못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롱 물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긴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1월 달부터 롱 물량이 늘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늘었죠.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럼 이제 이걸로 인해서 못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진 않는 게 왜 그러냐면 2017년도요. 2017년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것보다 보시면 일단 2017년도 12월 7일
12월 7일 날 이제 리플이 본격적으로 올라갔잖아요. 12월 7일 리플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와 같이 롱이 굉장히 크게 물량이 늘어났었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7일부터 리플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이 롱 물량이 어떤 그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개인인지 뭐 기관인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이제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 각 포지션을 취하는 포지션의 각각의 세력들에 대해서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뭐 기관, 개인, 기관이라고 하면 뭐 연기금, 법인, 뭐 또 이제 그냥 증권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그런 분류가 돼 있지 않고 있고 그런 자료가 이제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좀 약간 답답하긴 해요. 답답하긴 한데 일단 롱 물량이 늘어나서 XRP는 못 올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롱 물량이 늘어나서 XRP가 이제 2017년도 12월에 상승을 못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물론 추세적으로 롱 물량이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로 인해서 롱 물량이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XRP가 또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 전에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또 이제 그렇게 또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잭 오번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알테가 많이 가격이 빠지니 주변에 투자하는 지인분들이 요동을 치네요. 본인들은 3년을 가지고 가네, 5년을 가지고 가네 하던 분들인데 세력성님들 이래도 않더러 한번 해주니 바들바들 떠는 모습입니다. 정말 알테 상승이 머지 않았다는 인간 지표가 보입니다. 본인의 투자 전략이 문제가 없다면, 이 시장에 미래에 확신이 있다면 현재 상황은 그저 흥미로운 움직임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한다. 코인 교체 좀 더 해야겠습니다. 써주셨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이따 제가 잠시 뒤에 마지막에 텔레비토님이 써주신 내용도 이제 볼 건데 이런 겁니다. 상승장에서 2017년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가는 과정에서 30% 조정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5번이 넘는 30% 조정을 거쳤다,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은 이제 말할 나위도 없겠죠. 알트코인은 더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50%, 60%, 70%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 오늘 이 하락하는 조정은 사실 당연히 상승장에서 거칠 수 있는 그런 조정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상승장에서 어제 오늘 나왔던 조정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평정심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지, 포지션이요. 그리고 그 포지션 자체가 올라도 좋고,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다라고 하면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도 스트레스 받을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빠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빠졌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플 정확하게 이제 570원 찍어주고 470원까지 다시 조정을 받고, 그때도 이제 이와 같이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지금 오늘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하락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570원 다시 올 거니까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안 하고 또 빠졌는데 스트레스를 또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리를 내가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 다시 또 570원 올 겁니다. 570원, 590원 올 건데 여기에서 또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나는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을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 놔야 된다. 그리고 나는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나는 오히려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에서 잠을 못 자겠다. 차라리 나는 그냥 암호화폐를 지금 다 풀로 들고 가겠다.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또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 투자 스타일이 있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암호화폐를 지금 들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현금을 들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가, 그 부분을 본인이 한번 본인을 좀 객관적인,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본인이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본 다음에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리플을 예를 들지만 리플 이번에 직전 고점이었던 570원, 59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기회가 다시 온 거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지금 이제 하락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 목표는 570원이 아니라 나는 목표가 뭐 10,000원이다, 아니면 적어도 전고점이다, 적어도 4달러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까지는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는 과정에서 이런 조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든 조정을 다 먹겠다, 모든 조정을 내가 다 피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홀딩해서 간다. 홀딩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치가 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엔 고르파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리플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이엔 고르파더님이. 일단 리플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300원대 재진입했는데 재미로만 보시라. 그래서 지금 BTC, 리플 BTC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고요. 보시면 지금 이 비트코인 이 BTC 차트 126봉 882날, 126봉 882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7월 29일에서 882일로 했을 때는 이제 10월 14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데, 보시면 그 전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BTC 차트를 이제 붙였습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이제 붙이신 것 같아요. 확대해서. 그래서 이 추세 라인, 이 분홍색 추세 라인 고점을 연결해서 그렸을 때 이번에 BTC 마켓에서 올라오는 고점은 보시면 5만 사토시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그린 차트랑은 약간 다르게 그려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오전에 이제 BTC 마켓 차트를 어떻게 그렸냐면요,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채널을 두 개를 겹쳐놓은 걸로 그렸는데, 지금 이엔고르파더님은 이렇게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 라인대로 올라간다라고 그려주셨는데, 뭐 이렇게 그려도 크게 이제 다르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려도요. 예,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그려도 위치는 만약에 이 추세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채널 상단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채널 상단부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 82,000 사토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엔 고르파더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채널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될 수 있고, 여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5만 사토시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이때처럼 다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때 비트코인은 아마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아마 리플이 원화 가격, 달러 가격에서는 이런 하락률은 보이지 않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해주고요,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를 넘어가서 뭐 6만 달러 그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BTC 마켓에선 또 이와 같이 큰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엔고르파더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켈처스킴님이 이제 매집 어떻게 하는 건지, 매집의 흔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어보셔서 아까 제가 보는 관점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안티구아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예, 잠시만요. 안티구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원화나 달러와 차트만 주로 보셔서 속이 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비트는 오르고 알트는 바닥을 기는 장에서 알트를 사 모으는 게 비트를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이유는 결국 사토시 차트에서 한 번은 알트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트 마켓에서 사토시 가격이 오른 알트를 비트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트의 개수를 늘리는 용도로 알트를 잘 이용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가 만약에 뭐 리플 5천 사토시 평균가라고 하면 그 5천 사토시에서 2만 사토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개수를 제가 비트코인을 리플로 바꾼 데 들어간 비트코인 개수를 4배 늘릴 수 있는 겁니다. 2만 사토시부터 정리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뭐 2만, 만약에 그 이상 올라가서 아까처럼 뭐 이엔고르파더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5만 사토시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2만, 3만, 4만, 뭐 5만까지 제가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제가 한 3만에서 4만 사토시에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거의 제가 이제 5천 사토시 했다라고 해도 7배, 8배 비트코인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비트코인 수량이 그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우상향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비트코인 늘어난 걸로 우상향하는 비트코인의 수익분을 또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때 비트가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비트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줄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에 비트의 개수를 늘리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원화 달러 차트에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개수 늘리는 게 유효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비트코인도 상승을 다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교체할 게 아니라 알트코인을 원화라든가 달러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리고 코인 시장이 세력의 작전판이다 하는 데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주식의 세력주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다는 점인데, 그게 바로 알트코인과 사토시 마켓의 존재입니다. 주식의 어지간한 세력주와 달리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100배, 1000배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알트 사토시 마켓의 존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설거지라고 하는 그 작업이 코인 시장에서는 알트 마켓을 통하여 아주 쉽게 또는 극대화된 형태로 폭발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설거지 작업은 비트코인의 바로 다음 랠리를 위한 자금이 될 수 있다. 알트로 펌핑을 한 다음에 그 펌핑으로 먹은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상승시키는 데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세력의 한정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연료가 바로 알트 사토시 마켓인 겁니다. 비트만 계속 올리던 세력도 언젠가는 더 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토시 마켓으로 일정 비율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시장이니 부디 다들 잘 판단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써주셨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 거의 동의하고, 시장이 그 세력들이 뭐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비트코인만 6만 달러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6만 달러까지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비트코인을 뭐 15,000달러든 2만 달러든 한번 상승시켜주고, 거기서 비트코인 어느 정도 이익 실현 해주면서 그 적은 이익 실현 해주는 부분으로 알트코인들을 순환매를 다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자기들 홀딩 물량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요. 그래서 순환매를 돌려서 알트코인으로 충분히 수익을 취한 다음에 그 취한 돈을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 일정 부분 정리했던 물량을 다시 이제 담는 거죠. 다시 담거나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담을 겁니다. 더 담아서 다시 한번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을 다음 목표치 뭐 6만 달러 그 이상까지 끌고 간다. 그리고 또 이제 알트코인 펌핑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 써주셨는데 이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이제 마법천사님이 작년 12월 중순쯤 코인 가격들을 보고 오시면 힘드신 분들은 오늘이 아주 행복해지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혼란한 장세를 틈타 교체 매매 한 건 하는 게 목표입니다. 돈 워리를 하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써줬고, 지금 마법천사님이 저보다 이제 매매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그로 하시는 분들 제 노트 5권에 이름 딱 적어놨습니다. 지켜보겠어. 이렇게 얘기해줬고, 리플 제가 평단가가 5천 사토시라고 얘기했더니 이장님보다 더 잘하는 코인도 있네요. 그래서 대박 사건이다 얘기해줬고요. 예,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마법천사님이 이 교체 매매 어지러운 장세를 틈타서 교체 매매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할 때 보면요, 분명히 뭐 더 빠지는 종목, 덜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마법천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을 가지고 교체 매매를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꼭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만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그 진동폭이 다릅니다. 그 알트코인들이 순환매에 도는 그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마법천사님이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을 내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만약에 뭐 지금 이런 거죠. 비트코인 캐시 40만원일 때 리플은 400원, 이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기준으로 400원에 40만원이니까 4,000원, 4만원, 40만원. 그래서 1000대 1대 1000이죠. 그래서 1대 1000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1 비트코인 캐시로 1000개 리플을 살 수 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변동폭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단기간에 쭉 빠질 때, 그리고 단기간에 다시 급등할 때, 이때 이런 기준이 막 혼란한 틈을 타서 그 기준을 가지고 뭐 1대 1000을 기준으로 가지고 교체 매매를 하는 거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는 게 맞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뭐냐면 저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교체 매매도 하지만, 제가 이제 주로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제가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적어놓고 그 기준대로 해서 교체 매매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시고 본다라고, 물론 이제 나 이런 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포트폴리오 쭉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이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내 노트 5권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팁이 생기더라 하면, 홀딩 물량을 지켜주면서, 대신 중요한 건 여기서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끼리 교체 매매를 할 때는 비트코인 교체 매매 할 때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게 홀딩 물량을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홀딩 물량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다. 뭐 이더리움하고 리플,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와 뭐 리플,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짝져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레이트 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번에 짜가 해밀리들 정리 좀 되길 바라며, 작년 11월 비트 6,000불에서 3,000불로 알트 반토막 이상 나는 걸, 이때 이제 비트가 반토막 날 때 알트코인은 반토막이 아니라 진짜 뭐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 순간에요. 비트 반토막 날 때 이상 나는 걸 보면서도 이장님 원망하는 댓글 본 적이 없었는데 요 며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네요. 난리 부르스네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뭐가 틀렸니? 어쩌니? 구독 취소하니? 어쩌니? 그냥 우려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덧붙이자면 세력들 개미 털기 제대로인 듯,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예전에 작년부터 제 영상 쭉 보셨던 분들은 제가 봐도 이렇게 계속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은 지금 이 하락장에 멘탈 흔들리는 분들이 없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도 하락장 말미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지금 상승장, 그러니까 2018년도 하락장 말미에 거의 바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수익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버티시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곧 좀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도 올라왔고 알트코인들도 좀 올라왔을 때 들어와서 손해 구간으로 들어간 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심하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근데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 시장,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분들은 만약에 제 지인이 저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 똑같이 답변합니다. 지인분들이 저한테 만나서 저 리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물어보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 거면 반토막 각오하고 사시라고 해요. 그래서 반토막 각오하고 내가 사지 못할 거라고 하면 사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먼저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오연희님이 그러게요, 반토막이 뭐예요, 세상에 경험이 이렇게나 중요한가 봐요 써주셨고요. 크립토 매니아님이 이번 기회에 해밀리 가족 하드포크에서 걸러야죠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글을 보고 웃겼습니다. 웃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코인, 우리가 암호화폐들 하드포크 하는데 진짜 한번 하드포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드포크를 해서 한번 이런 부분에서 멘탈 진짜 못 갖추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진짜 구독을 취소를 눌러주시든지 해서 제 영상을 이제 안 봐주시든지 해서 이제 한번 하드포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텔레비토님이 써주신 내용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바닥 입성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 멘탈 관리용으로 올립니다. 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차트를 이제 두 가지 올려주셨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을 올려주셨는데, 비트코인은 2017년도에 비트가 30% 넘는 조정을 연말 피크 빼고도 6번이나 맞았습니다. 게다가 신고가 경신으로 처음 가보는 미답지에서 맞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말도 못했죠. 저 6번의 큰 조정 당시 세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돌았을까도 상상해보세요. 저는 당시에 주로 이더리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이더리움은 기본이 40에서 50% 조정이고 70% 조정도 맞아봤죠. 한 달 동안 48만 8천원 찍고 13만 2천원까지 떨구니 사리가 커져서 진주가 되더라고요. 이더가 이 정도니 다른 알트코인들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결국 2017년도에 이더가 거의 200배 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목표는 200배를 먹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조정을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텔레비토님이 올려주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 과정에서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48% 조정, 40%, 42% 조정, 28%, 36%. 지금 이 자리가 이제 36% 조정받던 자리고요. 또 33%, 32%, 40%, 31%, 69%. 이제 마지막 피크 찍고 빠질 때. 그리고 이와 같은 조정을 계속해서 거쳤다.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갔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목표는 6만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과정에서 이 조정들을 다 먹겠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정을 제가 다 먹을 자신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대신 전고점, 지난 전고점에 온다라고 하면 한 차례 그때는 매도를 해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2만 달러가 오지 않았잖아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도 전고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매도해서 매수할 수 있는 자신이 없고, 매도했다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목표치까지 들고 갈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나는 여기서 이제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일정 부분 매도했다, 현금화해서 나머지 분할로 매도했다,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30% 조정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여기서 30% 조정 받는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0% 조정은 그냥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30% 조정은 맞는 거고요. 지금 이제 텔레비토님이 그 당시에 이더리움을 주로 들고 계셨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때는 이제 비트보다 2017년도는 비트보다 저도 이제 이더를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더를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더는 텔레비토님 말씀처럼 이렇게 조정이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뭐 보시면 이때 주말에만 45% 조정 받아요. 막 보시면 36%, 뭐 이틀 만에 45% 조정이요. 그리고 38%, 46%, 69% 조정. 그리고 44, 뭐 50%, 40%, 43%, 기본이 40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본이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40% 조정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맞으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 2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조정들을 내가 다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 상승을 다 어느 정도 먹으려면 홀딩 물량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홀딩 물량을 지켜줘야 되고, 그 홀딩 물량을 지켜주고 우리가 목표치 채널의 상단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지 이런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어떤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는 후퇴할 수 있는 겁니다. 2보 전진하고 1보 후퇴할 수 있는 거예요. 2보 전진하고 1보 후퇴하고, 2보 전진하고 1보 후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나는 모든 전투, 모든 국지전에서도 난 다 이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길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그 다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일정 부분 제가 양보를 하고, 일정 부분 물론 당연히 이기는 전투도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 이기는 전투도 있고, 또 후퇴해서 일정 부분 이제 밀리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